인도 파키스탄은 왜 늘 싸우는 걸까요? 이 질문엔 꼭 등장하는 댓글이 하나 있죠. 이게 다 영국 때문입니다. 물론 영국이 인도 내 힌두와 이슬람을 갈라치기 했고 인도에서 나갈 때 국경도 참 이상하게 그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만물 영국설을 말하기엔 반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비슷하게 다양한 종교와 인종 그리고 슈퍼빌런 영국까지 있었던 말레이시아는 큰 내전 없이 잘 살고 있죠. 그리고 영국 침략 이전에 파니파트 전투에서 이미 이슬람 군벌과 힌두 동맹은 10만 명이 전사할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영국, 모디의 지지율, 그리고 파키스탄의 테러 단체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복잡성을 심플하게 푼다는 점에서 가장 마음은 편하지만 갈등 요소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위험이 생깁니다. 오늘은 갈등의 원인을 한 인물이나 한 국가로 귀속시키기보다는 다름의 오래된 역사와 갈등의 메커니즘을 풀어볼까 합니다. 근데 그냥 민족이 달라서 싸우는 거 아님? 만약 단순히 민족이 달라서 싸우는 거라면 분쟁 지역은 인도 파키스탄이 아니라 인도 남부 북부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 내에서 힌두어를 쓰는 인도 아리아인과 인도 아대륙의 원주민인 남부의 드라비다인은 전혀 다른 민족이죠. 그에 비해 인도 아리아인은 이란계 및 아프간, 파키스탄의 파슈툰계와는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인의 유전적 클러스터가 거의 일치한다는 DNA 조사도 있었죠. 심지어 예로부터 힌두교의 원형인 베다 신앙과 이란의 조로아스터교는 매우 비슷한 신과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두 종교 모두 아리아인의 유목 생활이 반영된 폐쇄적인 종교였죠. 그렇기에 농경 생활에 정착한 인도 지역에서는 베다 신앙의 혁신적인 DLC 패치인 힌두교가 나오게 됩니다. 시바가 춤을 추고 비슈누가 변신하며 불교의 부처님까지도 세계관에 편입한 힌두교는 단숨에 교리가 어려운 불교를 몰아내며 남인도까지 확산. 세계관 통합 유니버스는 못 참지. 인도 힌두교가 오래된 베다 신앙의 확장팩인 것과 달리 7세기 이란은 조로아스터교가 역대급 밸런스 붕괴 종교에 의해 OS가 아예 갈아엎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이슬람. 계급사회 꼰대 종교와 달리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평등주의와 개종시 절세 혜택을 자랑하면서 무슬림 신앙전사를 양성합니다. 무슬림 전사들은 기존 제국들을 순삭시키기 시작하더니 이란 사산왕조까지 지워버리는 기염을 도하죠. 8세기 초에는 이슬람이 현재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까지 확장되었으니 파키스탄의 이슬람 역사는 엄청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힌두와 이슬람은 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양대산맥 종교가 되는데요. 그런데 단순 믿는 신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기본 빌드가 다른 종교였다는 점, 사회구조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큰 잠재적 폭탄이었습니다. 그냥 각 종교 믿는 지역에서 각자 잘 살면 안 되나? 그게 쉽지 않았던 역사적 이유를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도는 기원전 아소카 황제 이후로 1000년 이상 춘추 전국시대처럼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카스트 제도가 자리 잡고 있었죠. 카스트처럼 계급이 명확하면 오히려 통치가 쉬운 거 아님? 그게 의외로 아닙니다. 힌두 카스트는 단순히 위아래로 나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철저히 분리된 체계였습니다. 같은 계급이어도 지역이 다르면 다른 사람 취급. 너희 브라마는 해변 출신이잖아. 우린 히말라야 정통이야. 신을 모시는 방식도 정치 방식도 제각각인데 같은 신을 믿더라도 타 지역 사람과는 결혼도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카스트는 힌두 통합이 아닌 지역 분열을 고착화했고 사회는 각자 도생에 익숙해졌습니다. 게다가 크샤트리아 계급만 군인이 될 수 있다는 디버프 때문에 국가 사이즈 대비 군사 동원력도 아쉬웠죠. 이 복잡한 틀을 깨고 완전히 새 판을 짤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슬람 정복자들이었습니다. 유일신 알라 앞에 좀 더 심플해질 수 있었고 신앙을 위한 싸움은 천국의 대가로 여겨졌기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죠. 더 반전인 건 그 정복자들이 중동도 이란도 아닌 멀리 중앙아시아에서 온 튀르크 유목민이었다는 것. 위구르로 인해 중국 대륙에서 밀려난 튀르크인들은 강력한 군사력에다가 이란의 율법과 세법 그리고 궁정 문화를 흡수하며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10세기 가즈나비 왕조의 인도 진출을 시작으로 14세기에는 델리 술탄국이 인도 전역을 통일했죠. 이들 모두 현재 아프간을 거점으로 시작한 세력입니다. 오늘날의 탈레반을 떠올리면 교조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처럼 느껴지겠지만 당시 아프간 지역의 무슬림 군부는
신분의 구분 없이 기회를 주는 열린 체계였습니다. 델리 술탄의 창시자인 쿠트부딘 아이백이 튀르크계 노예 출신으로 힌두 사회에서는 군부와 겸상조차도 못할 계급이 실력 하나만으로 술탄이 된 거죠. 델리 술탄국은 국방 전문 도시 건설 등 매우 효과적인 군제 개혁을 하는데 심지어 역대급 전투력 측정기인 몽골의 침략까지도 막아낼 정도였습니다. 이웃 강대국인 호라즘이 처절하게 멸망할 때 그동안 분열이 잦았던 인도는 오히려 똘똘 뭉쳐서 이겨내는 반전을 보여줍니다. 군사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통치 시스템의 혁신까지 이뤄낸 이방인 덕분에 사분오열했던 인도가 1000년 만에 강제로 통일됩니다. 그 이후로 역시 이슬람 왕조인 인도의 무굴 제국은 17세기 초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며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제국이 될 정도였습니다. 24년까지 시리아는 전체 인구의 약 15%에 불과한 시아파 계열 알라위파가 수십 년간 정권을 장악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니파 무슬림 다수의 불만이 점차 누적되었고 집권 기간 내내 심각한 내부적 긴장이 있다가 결국 내전이 일어나게 됐죠. 소수가 다수를 오랜 기간 지배하는 구조는 언젠가는 그 균열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그렇게 악명 높은 영국 식민 지배를 겪고도 다종교 말레이시아는 인도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현대를 거쳐갔습니다. 왜일까요? 이슬람이 명확한 다수였고 그를 바탕으로 다른 종교를 포용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다수파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사회통합을 택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무굴 제국의 황제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더라도 힌두교가 인도 인구의 70% 절대다수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계속 성장할 때는 가려졌던 갈등이 항상 정체기에 들어설 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아우랑제브 황제가 즉위할 때 끊임없는 전쟁과 선대의 건축 사업으로 국고는 고갈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무역권을 장악하면서 내륙제국 무굴은 점점 구주족 불균형에 빠지게 되죠. 또한 아우랑제브는 아버지를 감금시키며 정권을 잡았기에 권력의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 악바르 대제의 포용적인 종교 정책은 오히려 이슬람의 진리를 흐리게 했습니다. 그는 정통 수니파 이슬람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종교 정책을 급변시킵니다. 수천 개의 힌두 사원이 파괴되고 개종 안 한 힌두교인에 대한 인두세가 부활했으며 브라만과 힌두 귀족의 권한은 축소되죠. 그러자 인도 남부 데칸 지역에서 힌두 귀족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시바지 마하라지였죠. 그는 무굴 제국의 이슬람 지배에 맞서 힌두 자치를 이끈 상징적인 존재로 오늘날까지도 힌두 민족주의 진영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특히 모디 총리의 BJP 정권은 그의 정신을 힌두 우월주의를 정당화하는 역사적 기반으로 삼고 있죠. 이에 비해 인도 아대륙의 무슬림 입장에서는 무슬림 왕조가 오랫동안 분열된 인도를 통합하고 세계 최강대국까지 만들었는데 무굴 말기 힌두 세력의 부상으로 현대 인도가 힌두 중심으로 건국된 것에 마치 나라 잃은 것 같은 깊은 상실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각 입장별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현대 인도 파키스탄 분쟁의 본질적인 단초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을 지배한다고 해서 반드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배층이 피지배 다수의 문화를 존중하거나 특히 다수가 믿는 종교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히려 충돌 없이 안정적인 통치를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유럽 역사에는 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유목계 지배층이 자신들의 샤머니즘 또는 탱그리즘 신앙을 버리고 피지배 민중 다수가 믿는 종교로 전향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의 이슈트반 1세는 샤머니즘을 믿는 우랄계 유목민 출신이었지만 본인 세력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또한 불가리아의 보리스 1세 또한 원래 탱그리즘 믿는 튀르크계 출신이었지만 다수 슬라브 주민의 문화와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다시 튀르크 문화로 백도하려던 아들 블라드미르의 눈을 뽑고 폐위시키기도 하죠. 이 덕분에 두 아시아 이방인은 아직까지도 유럽화된 헝가리와 불가리아의 건국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슬람 정복자들도 그냥 힌두교로 개종하면 되는 거 아님? 그게 바로 쉽지 않았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무슬림 입장에서는 이슬람이 가장 최신의 운영체제였고 힌두교는 신이 너무 많고 계급이 고착된 폐쇄적인 옛날 방식의 종교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개종하더라도 낮은 카스트밖에 못 들어간다는 현실도 있었죠. 이 때문인지 이슬람 정복자들은 인도 땅에 와서도 들여온 종교를 지키는 길을 택합니다. 물론 융합의 노력조차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무굴 제국의 악바르 대제는 힌두 귀족들과 혼맥도 맺고 힌두교인들에게 부과됐던 세금 지즈야도 없앴습니다. 또 이슬람 쪽에는 수피즘, 힌두교 쪽에서는 바크티 운동이 나타나서 서로의 가르침에 좀 더 공감하려는 흐름도 있었죠. 하지만 두 종교는 워낙 기본 설정 자체가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힌두교는 다신교, 이슬람은 유일신, 힌두는 계급이 중요, 이슬람은 평등 중심, 소프트웨어 호환을 하려 해도 마치 윈도우와 맥OS처럼 종교 간 기본 빌드 호환이 전혀 안 됐던 것입니다. 그 간극은 기독교와 이슬람보다도 훨씬 컸을 겁니다. 한편 종교가 다양하다고 무조건 사회가 다 분열되지는 않습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유교, 불교, 기독교 같은 외래 종교들이 들어와도 토착신앙인 샤머니즘과 적당히 혼합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면서 살아남게 되죠. 종교가 서로 달라도 서로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인식하고 다른 종교 속에서도 똑같이 가족 건강하고 자식 시험 잘 되길 바란다는 K 국민들 특유의 현세주의 정서가 비슷하니까 서로 충돌보다 공감이 더 많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에는 사회, 전통, 철학이 극명하게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운영체제를 지닌 종교들이 시간차를 두고 유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을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저절로 커다란 폭탄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소카, 악바르, 간디처럼 시대를 초월한 대인들이 통합을 위해 멱살캐리하며 버텨냈지만 국가가 조금만 취약해져도 균열은 언제든 다시 드러납니다. 설령 종교 이념의 충돌이 약해진 지금에도 한번 새겨진 비극의 기억이 정치 세력에 의해 시기마다 다시 소환되고 이용되곤 하죠. 과거의 상처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가장 손쉬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긴장은 과거에 비해 국지적 충돌에 그치고 있으며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국 국민들, 특히 청년 세대와 도시 중산층은 점점 더 경제적 안정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소환하는 정치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리더를 선택할 때 이 오랜 분쟁의 고리를 끊어낼 가능성도 열릴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